부모가 한 얘기 중에 듣기 싫은 게 넌 이거 해봤자 안 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학습이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드리는 질문이 자녀분한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여쭤보면 네. 대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자 TV.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화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순간적으로 막 아이 볼 때마다 울컥울컥 화가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는? 화는 마음이 지치면 분노 반응이 늘어요. 그래요? 네. 우울은 나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게 바깥으로 향하는 게 분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노의 뭐 한 반 이상은 남이 짜증난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나 자기 비판을 숨기려고 그렇게. 분노 바깥을 욕하는 게 편하니까 한다는 뭐 주장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분노라는 걸 억누르는 것보다는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번아웃이 되면 분노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도닥거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튀어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네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참습니다. 저는. 참으세요? 네, 일단 찍어 눌러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에서 참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이틀. 이틀. 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의 자식을 아들로 낳았을까 했을 때 일단 참는데 예. 대부분 아침에 되면 어제 얘기했으면 망할 뻔했다 이런. 그러니까 의외로 내 컨디션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이도 벌어지고 또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피곤하고 밥도 사야 되고 잘못하면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라면 용돈을 줘도 또 자녀 마음에 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일단 참아요. 근데 금방 안 참아지니까 일단 뭐 안 본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뭐 뜀박질을 한다든지 보통 한 상당수는 상대방 마음이 좀 이해가 되면서 이틀이 지나면 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군요. 대부분은 사라져요. 근데 더 강화가 되는 거가 있어요. 예. 분노가. 예. 그건 진짜 분노인 거죠. 그거는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야죠. 사실 분노라는 소통은 굉장히 저는 희생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사람도 좀 자기가 못나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못나면서까지 상대방한테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 좀 야가 빠진 심리학이어서 저 사람이 내 분노를 들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감정을 줄 만큼. 네, 정말 소중하냐. 그래서 아니면 안 주는 걸로. 그게 더 복수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인맥 다이어트. 멀리하자. 멀어진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근데 표현을 할 때면 다 아는 얘기지만 너란 놈은 왜 그래?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분노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아, 딸아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살짝. 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상대방이 어떤 나를 화나게끔 하는 행동의 개선을 원한다면 이게 워낙 좀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죠. 부모가 한 얘기 중에 듣기 싫은 게 넌 이거 해봤자 안 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학습이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드리는 질문이 자녀분한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여쭤보면 대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훈련한 게 보시면요. 문제 중심 사고를 주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거에 더 꽂혀서 이제 개선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크시구나.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녀의 행동이 성격에 가까운 것일수록 잘 안 바뀌어요. 네, 저는 이런 아내분 고민도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짜증나는 게 10년 동안 안 바뀌는데 밥 먹을 때 좀 소리를 많이 내시나 봐요, 남편이. 그게 뭐 어렵다고. 10년을 얘기하는데 안 바뀐다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걸렸다며. 날 사랑하는 게 맞냐 하는데
그게 엄청 사랑해도요. 네. 뭔지 어떤 약간 완벽적 성향 이거랑 맞물려서 너무 열심히 저작을 하시는 거면요. 네. 이게 바꾸기가 안 바꿔요. 어려울 수가 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못 본 척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래서 내 자녀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라 뭐 이런 말씀들 네네네. 교육 전문가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녀가 가진 좀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특징이 성격에 가까운 거라면 이건 확실합니다. 단점을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요. 예. 긍정적인 거를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려워요. 특징 중에. 근데 있는 걸 증폭하는 건 쉬워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네, 둬야 되는 해서 그거를 확 키워서 좀 부족한 걸 덮는 게 훨씬 쉬운 전략이라는 효과적인 네. 효율적인 전략. 그러면 이라는 되도록 거죠. 아이의 장점을 조금 더 네. 찾고 보려는 네, 노력이 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막 칭찬을 좀 두려워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뭐, 칭찬을 예, 하면 예. 애들이 자만할까 기고만장해지든지 봐. 이럴까 하는데 저는 칭찬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한 1년은 해야 그간 못 해오셨다면 꾸준한 칭찬. 꾸준히. 네, 중요하죠. 교수님은 좀 어떻게 자녀분께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어떤 뭐 일례로 좀 뭐 노력하시고 단순화시켰어요. 이게 예.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면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할 때 천재 아들. 정말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성적이 좀 떨어져서 도무지 천재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는 네. 미남 아들. 저는 공부보다도 그래서 네. 관계에 좀 더 집중을 관계. 집중을 했죠. 뭐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네, 엄마와 네, 아들과의 네. 관계. 아들이란 친구를 잃지 말아야겠다. 예. 아름답다. 좀 이런 식의 멘트들 맞아요. 필요하죠. 지금 부모님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이 좀 아이들도 무너지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을 조금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요? 실제로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내 마음에 대해서도 그런 꼭 안아주는 태도, 뭐 그런 스타일을 갖고 네.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의 마음도 안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도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배워서 내가 내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요. 네. 자연스럽게 자녀도. 근데 내가 막 흔들흔들 대는데 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맞아요. 이게 될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게 좀 마음이란 친구와 마음 관리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언어로 직접 통제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요, 내 자녀가 자동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열린 질문이 되게 좋은 걸로 돼요. 아이한테. 네네. 예. 뭐 우리가 뭐 똑같이 경험하는데요. 친구랑 약속을 하는데 친구야 25일에 밥 먹자. 이것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친구야 25일에 밥 먹을까? 더 나가서 친구야 25일, 27일 중에 시간 돼? 밥 먹을까 하면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게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효율적 소통을 하다 보니 닫힌 문장이 많거든요. 지시형.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라고 해도 익숙지가 않아요. 제가 열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공부했냐? 이거는 열린 질문이 아니거든요. 예. 오늘 학교 어땠어? 근데 이게 사실은 사리가 생깁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은 보이고 지금 고쳐줄 게 보이는데 이걸 돌려서 하려 어렵지만 사실은 열린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이 정보가 있어야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열린 질문을 안 해주면 내 자녀의 정보를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린 질문을 통해 정보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경청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되게 효과적인 게 반영적 경청, 뭘 반영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 이것 좀 열심히 해야 돼 하면은 저항이 생긴대요. 지시여서. 근데 잘 들어주다가 아들이 비슷한 얘기를 먼저 해주면 거기에 나도 의견을 살짝 붙여서 쑥 넣어주면
제가 이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 아들 갖고. 제가 계속 칭찬만 하다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아빠 A 같아 의견을 줬을 때 제가 아빠는 B 같은데 이러면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항상 자기 의견에 동조하던 저 아저씨가 왜 그럴까 했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B도 맞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아빠 원래 내 생각이 B 같다고 얘기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 잔소리의 슬픔이 뭐냐면요. 변화도 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스스로 변했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는 상사분들한테 도움도 받지만 다 멀리하는 게 누구 때문에 내가 변했다는 게 이제 싫은 측면이. 맞아요. 스스로 변화하고 네, 싶죠. 네, 네. 그리고 뭐 오히려는 뭐 관계도 깨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동기부여 소통이라고 합니다. 열린 질문을 쓰고 대화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서 비슷하게 나올 때 그걸 살짝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저항감이 없어서 내 생각화된다는. 끝으로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친 번아웃된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분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 조언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아웃이 왔다는 건요.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입니다. 번아웃에 대한 오해 큰 게 이게 자꾸 뭐 우울증 같은 진단명이냐 말씀 주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번아웃 없이 내 자녀,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대충 산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처음 할 일은 병도 아니고 내가 약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구나. 자녀라면 자녀를 한번 꼭 안아주시고 나라면 내 마음을 꼭 한번 안아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안아줄 때 자녀도 그걸 배울 수 있고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삶의 행복도 행복이지만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내 마음도 행복하면서 자녀. 성공도, 성공도. 자녀도 세 마리 토끼 마리네요. 다 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대용 교수님의 말씀이 번아웃된 학부모와 자녀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